감자? 다리가 저릴 때 감자? 감자 즙? 감자는 아닌 것 같은데 감자를 매일 20개씩이나 먹어? 밤마다 숙면을 방해하는 불청개,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갑자기 찾아오는 근육 경련을 겪어본 분이라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나름 저도 이제 유튜버인데 유튜브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면 감자? 라는 유튜브 영상이 많은 겁니다. 물론 감자도 좋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매일 감자를 한 20-30개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굳이 왜 매일 감자를 30개씩이나?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예방을 위한 운동법과 음식, 영양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자를 매일 30개씩 드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를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을 10가지네, 4가지네, 3가지네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근육의 캐파입니다. 근육의 캐파? 근육의 능력치? 근육의 용량? 근육의 그릇? 어떤 표현이든 괜찮습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시면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구조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면 과수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말하는 근육 뭉침이나 경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이 올라왔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행히도 이 과수축은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자, 반대로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되면 이것을 이제 과이완이라고 부르고요. 근육 염좌라든가 근육 파열 같은 문제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황희찬 선수가 해미찬이라고 어쨌든 근육에 쥐가 나는 현상, 즉 근육의 과수축은 근육이 너무 피로해져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파업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은 불편함을 참다 더 이상 못 버티면 과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 이제 돌아갈래. 다리 근육이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을 그릇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해온 손흥민 선수의 캐파는 이만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다리 근육의 캐파는 아마 이 정도 되겠죠. 똑같은 일을 해도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것처럼 다리에 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충분한 훈련과 휴식으로 관리를 잘 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 후반, 연장전까지 근육 컨디션이 좋으니까 거뜬히 뛰겠죠. 그런데 어느 프리시즌 때 훈련량이 부족했다면 전후반은 어찌어찌 잘 뛰겠는데 연장전을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육 캐파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평소 운동량에 따라서 캐파는 변하게 됩니다. 또 노화도 근육의 캐파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이 되면 체력적인 능력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근육의 캐파를 평소에 운동을 통해 잘 유지하고 키워놓는 것이, 근육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쥐가 안 나게 하는 가장 효과 좋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신경에서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받은 다음에요. 근육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이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해질에도 캐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근육의 캐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현대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전해질의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전해질 캐파가 작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시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모두 근육의 캐파 이론이 적용됩니다. 혈액순환 장애, 하지정맥류, 당뇨 같은 질병을 갖고 계실 때에는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힘을 쓰려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결국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한 근육들은 근육의 캐파가 작아지고 금세 근육 경련이라는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 협착증 같은 신경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착증의 3대 증상 아시나요? 첫째,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다시다를 반복해요. 둘째, 하지무력증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무겁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잘 때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겁니다. 왜 쥐가 나겠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하지무력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이 꽉 눌려서요, 하체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하체에 힘이 빠지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하체 근육의 캐파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 위축으로 인한 근육의 캐파가 작아져서 근육 경련이 나는 것입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반복적인 운동은 근육의 캐파, 즉 근육의 그릇을 크게 해줍니다. 둘째, 근력의 전해질 캐파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하루 필요량이요, 350mg 정도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mg 정도만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아몬드로 다 채우려면 하루에 아몬드를 100알이나 먹어야 됩니다. 참깨나 들깨로 먹으려고 하면 100g씩 한 주먹씩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영양제로 복용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 안 나려고 감자를 매일 30개씩 드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약 1000mg인데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400mg 정도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0mg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국인 밥상들 음식 있죠? 이런 것들만 잘만 챙겨 드시면 칼슘은 따로 영양제로 섭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 칼륨인데요. 칼륨 권장 섭취량은 한 3,500mg 정도 되는데요. 3,000mg 정도는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 500mg 정도가 부족한데요. 500mg 정도의 칼륨은 가능하다면 컴플렉스 타입의 영양제나 과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도 확 줄어들고요,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을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건강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는 정말 새로 공부한다는 자세로 제가 그동안 27년이나 지났거든요. 27년째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육의 캐파를 늘리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